오케이. 자,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4단원 진행을 할 건데, 아직은 우리가 미분을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미분을 배웠지만,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미분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4단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요 4단원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면 되게 쉽게 갈 수 있어. 첫 번째는 로피탈. 로피탈. 이거와 두 번째는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그냥 내가 그냥 이름 붙인 거야. 독수리 오형제. 요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일단 로피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의 형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fx랑 gx가 있는데 x가 a로 가는 상황에서 꼭 a일 필요는 없어. 뭐 무한대로 가도 괜찮아. 그냥 극한이야. 그 극한에서 fx분의 gx의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면, 이 값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 값은 x가 a로 갈 때 분모랑 분자를 각각 미분할 때의 그때의 극한 값이랑 같더라. 이게 로피탈인데, 그럼 이거 보통 언제 쓸 수 있냐면 0분의 0꼴, 분모랑 분자가 둘 다 0, 0으로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0분의 0꼴의 극한,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값이 존재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그 문제를 풀기 귀찮거나 뭐 짜증난다, 귀찮다, 또는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로피탈을 써서 풀면은 쉽게 풀립니다. 물론 문제가 안 풀린다를 우리는 그냥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자. 풀려고 했더니 뭔가 귀찮아. 0분의 0꼴이야. 귀찮아. 그러면 그냥 로피탈 써도 상관은 없단 얘기예요. 써도 상관은 없단 얘기인데, 그럼 그걸 통해서 자 4-1번 문제부터 4-1번부터 4-4번까지는 전부 다 수투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4-1부터 4-4까지는 수투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그 수투를 알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한번 로피탈로 풀어볼게요. 로피탈로 그냥 한 문제씩만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 4-1의 1번. 1번 리미트 x가 2로 간대요. 2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분의 x세제곱 마팔의 극한을 구하래. 자,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는지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꼴이냐면 2를 대입했더니 분모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2를 집어넣었더니 분자가 0이 나오죠. 아, 무슨 꼴이다? 0분의 0꼴이야. 로피탈은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수렴하는 극한값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잖아. 인수분해하기가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귀찮은 거야. 아, 귀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된다. 주어진 극한은 얘랑 똑같은 거다 이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면 각각을 미분하는 거야. 분모 미분하면 2x 마 3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3x제곱이잖니? 그 다음에 x의 1을 집어넣어라. 1분의 12. 그러니까 극한값은 10이다. 아, 이렇게 풀어도 정답은 나와요. 자, 로피탈 언제 배울까?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웁니다.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대학교 때 배우는 과정인데, 그런데 대학교 때 배우는 과정이지만 얘는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의식이 몇몇 문제들은 획기적으로 굉장히 간단히 풀려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만 알아두는 게 너무 좋아. 알아두는 게 너무 좋거든. 근데 이거는 사용을 해봐야지만 익숙해지는 부분이라서 로피탈로 한번 그냥 수초 과정이지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아직 미분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몇 개가 막 나오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수초로 푸세요. 근데 쓸 수 있으면 로피탈 한번 쓰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4-2번 우리 그냥 하나씩만 해볼게요. 4-2의 1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 근데 이거 그냥 정답 얼만데요? 그냥 3분의 4죠.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써보긴 하자. 로피탈로 알고 있지만 그냥 3분의 4죠. 그쵸? 그냥 3분의 4인데 그래도 심심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로피탈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로피탈 써버리면 얘는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돼요. 6x 더하기 2 분자 이거 미분하면 돼요. 8x 마이너스 5 맞죠?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만 이것도 뭐죠?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오면 또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로피탈은 여러 번 쓸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써버리는 거야 로피탈을. 그러면 무한대일 때 미분하면 6 미분하면 8 6분의 8은 3분의 4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그냥 3분의 4잖아 개수 비교해주면. 근데 어쨌든 로피탈 써도 되는 거고 로피탈은 여러 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 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세 번째 문제는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0분의 0꼴 아니죠. 3번 4-3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죠. 그럼 얘는 그냥 하면 돼요. 얘는 그냥 하면 되고요. 4-4번 첫 번째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마 1분의 ax-2x 제곱이 b가 된대요. 1 대입했더니 분모 0이네요. 그럼 당연히 수렴하려면 분모 0이면 분자도 0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x에 1을 집어넣은 분자 a-2는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a가 2라는 거 알았네. 그런데 이거는 0분의 0꼴이니까 이제 이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로피탈 써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분모는 1 미분한 거니까 분자 미분하면 a 근데 a가 2였잖아. a 빼기 미분이니까 4x x에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네요. b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하 로피탈 이런 데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이거죠. 이거의 첫 번째 로피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제 독소리 오형제. 자, 독소리 오형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초 개념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기초 개념. 첫 번째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x분의 sin x의 극한의 값을 구하면 뭐가 되느냐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극한을 구하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뭘 생각하냐면 다음과 같은 부채꼴, 이런 부채꼴을 생각할 건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그냥 R, 중심각을 X라고 생각을 해보자. X. 그냥 X가 0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얘가 될 때만. X가 얘가 될 때만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요 빨간색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어서 요 파란색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이 파란색 삼각형보다는 부채꼴의 넓이가 조금 더 크네요. 그런데 그 부채꼴보다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조금 더 크네요. 맞죠? 이 넓이 구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B sin 세타. 그러니까 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sin X가 되고요.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수직인 거예요. 수직인 건 R이고 X면 요 길이는 R 곱하기 탄젠트 X가 되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양변을 2분의 1 R제곱으로 나눠버리면 sin X, X, 탄젠트 X가 돼버리고요. X가 양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0보다 크면서 X가 2분의 8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눠도 값은 똑같단 말이죠.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기에서 생각을 하기를 X를 0으로 나눈 극한을 생각해보자. X로 나눈 차라리 양변을 나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약간 지금 꼬였는데 양변을 sin x로 나누자. x 말고 sin x로 나누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자, 양변을 sin x로 나누자. 얘를 sin x로 나눠요. sin x는 어쨌든 요 범위 내에선 양수니까 그럼 방향 안 바뀌잖아요. 1. 여기는 sin x분의 x. 그래, 좋아.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사인으로 나누니까 코사인 x분의 1 이건데, 그럼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씌워주면 여기는 그냥 1이죠. 1.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씌우면 얘는 x가 0일 때 sin x분의 x죠.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씌우면 근데 코사인 0의 극한은 1이니까 요거 1 나오잖아. 부등식의 극한을 씌우면 등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씌우면 얘가 등호가 생긴 1 되는 거니까 얘도 1 되지 않느냐. 그래서 sin x분의 x의 극한은 1이죠. 그럼 걔가 1이면 그 옆수의 극한도 1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이 값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의 극한도 1이거든. 그러면 결국 x를 0으로 보내면
x분의 탄젠트 x,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럼 걔를 집어넣어주면 이 값 역시 똑같이 1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얘가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느냐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암기하는 건데 자, 두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자, 얘의 이름은 엑스포넨셜입니다. 엑스포넨셜. E라고 얘기하죠. E. 자, 엑스포넨셜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그 x를 점점 0에 가까운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지. x에다가 만약에 0.1을 넣어보고 또 x에다가 0.01을 넣어보고 또 x에 0.001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x에다가 점점 0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x가 0에 가까워지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의 극한을 구해보면, 그런데 이것은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만약에 x가 0보다 조금 크면 t는 양의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x가 0에 가깝다는 얘기는 t가 무한대가 될 때의 1 플러스 x분의 1이 t면 x는 t분의 1이잖아요. 이거와도 같은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을 구해봤더니 특정한 무리수 대략 2.71 정도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고, 우린 그것이 2의 정입니다. 2의 정인데, 그래서 엑스포넨셜이란 걔는 리미트 x가 0일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어떻게 보면 요거 1에 가까운 수의 무한대 제곱인 거죠.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또는 리미트 t가 무한대일 때 1 플러스 t분의 1의 t제곱, 둘이 서로 역수관계. 자, 이 형태를 우리가 엑스포넨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결론을. 리미트 x가 0일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을 구하면 그가 1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미치 10인노그를 우리는 상용로그라고 하고 로그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미치 2가 되는 노그가 얘가 역사적으로는 얘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이게 더 먼저 나왔어. 수학의 역사에서는. 우린 걔를 및 2를 생략해서 lnx다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lnx는 미치 2인 노그인데 그래서 x가 0일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극한을 구하면 그거 1이 나옵니다. 자, 얘가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느냐, 그 유도되는 방법에 의해서는 내가 언젠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가면 학생들이 이거를 유도해서 문제를 풀진 않아요. 뭐 유도의 핵심은 치환인데 유도해서 풀지 않고 그냥 외워요. 근데 선생님 뭘 외워야 되냐면 이 얘기인 거죠. 아, 그 말은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얘분의 얘가 1이란 얘기는 분모랑 분자가 서로 어떤 얘기죠? 같다란 얘기 아닌가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두 값은 서로 가까워진다,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x가 sin x랑 서로 같아지는 놈이고 그것은 탄젠트 x랑도 같아지는 거고 그것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과도 같아지는 거고 그것은 ln 1 플러스 x와도 같아지는 놈이다.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이 5개는 서로 같은 놈이다. 이 5개를 서로 같은 거다. 그래서 나는 걔를 독수리 오형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결국 같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식을 그냥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x가 0이면 sin x가 fx인 거죠. 그러면 x도 fx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x가 0이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2의 3x제곱 마이너스 1분의 탄젠트 5x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를 fx로 놨을 때 다 같은 fx야. 그쵸? 다 같은 놈이야. 그럼 이건 뭐죠? f5x인 거죠. 탄젠트 x가 fx면 이건 f5x죠. 그러면 이건 f5x고 그럼 f5x는 뭐랑 같은 거야? fx를 x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5x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거를 fx로 보면 얘는 f3x잖아요. 그럼 얘는 f3x인 거고 그럼 f3x는 fx를 또 x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은 놈. 그럼 이걸 3x로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3x분의 5x니까 뭐야? 3분의 5란 얘기죠. 결국 얘는 3분의 5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각의 개수가 이 개수가 x가 아니고 ax가 된다면 그럼 sin ax는 그냥 ax로 봐도 무방하다. 탄젠트 ax는 그냥 ax로 봐도 무방하다. 2의 ax제곱 빼기 1은 그냥 ax라고 봐도 무방하다. ln 1 플러스 ax는 ax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게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오늘 배우는 단어는 이 독수리 오형제, 이 오형제와 그거에 대한 로피타를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로피타는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미분은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미분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x를 미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당연히 1이죠. sin x를 미분했어요. sin x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x를 미분했어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왜 코사인을 왠지 변형시키면 좀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예요. 탄젠트 x를요 미분했어요. 시컨트 제곱 x가 나옵니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에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였죠?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그냥 2의 x제곱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lnx를 미분해주면 x분의 1입니다. fx를 미분하면 f'x죠. 그러면 f
gx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이건 알고 있잖아. 미분하면 f 프라임 gx 곱하기 속미분 g 프라임 x였었죠. 자, 여기까지를 이제 알아두시면 이거 어차피 암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딱 그 단원 배울 때 암기해버리면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조금 헷갈리고 계속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미분 파트 나올 때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일단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십니다. 암기하고 독수리 오형제 암기합니다.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본격적인 문제 4-5번인데요. 4-5번. 자, 4-5번 문제. 첫 번째 1번.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sin 2x분의 sin 3x의 극한을 구하래요. 자, 원래는 어떻게 풀어보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는 x가 0으로 갈 때 이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3x분의 sin 3x 곱하기 sin 2x 곱하기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해버리면 이식과 이식은 같은 식이죠. 그쵸? 3분의 3x분의 2x에다가 이거 곱해주면은 결국에는 두 식은 서로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극한값이 얼마다? 1인 거죠. 3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그럼 t분의 sin t, t가 0으로 가는 극한 1. 얘도 극한이 1이죠.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누군데?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얘 독수리 오형제야. 그러면 독수리 오형제면 sin 2x는 그냥 뭐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2x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sin 3x는 3x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2x분의 3x의 극한을 구하는 얘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개수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수는 누구냐? x 앞에 있는 개수가 2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3이면 개수 비교가 돼서 그냥 얼마인 거다? 그냥 2분의 3인 거다. 이렇게 하자란 얘기죠.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2분의 3인 걸 알 수도 있지만 요것만 보고 x, sin x, 탄젠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ln 1 플러스 x는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전부 다 x 같은 놈으로 취급하겠다. 그럼 얘는 2분의 3인 거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파이는 180도죠. 파이는 180도죠. 그러면 1도는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죠. 1도는. 그래서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고 분자는 sin x도니까 x를 곱하면 180분의 파이 x가 되거든요. 그럼 얘 극한은 뭐냐면 독수리 오형제야. 그러니까 sin 180분의 파이 x는 그냥 180분의 파이 x랑 같은 거야. sin x는 그냥 x인 거야. 그러니까 sin fx는 그냥 fx인 거야.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가 돼서 그냥 180분의 파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독수리 오형제 그냥 x 요거 다 똑같은 놈 개수 비교 180분의 파이. 세 번째
리미트 x가 0일 때 분모 x 곱하기 코사인 x고요. 분자는 사인 x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2x래요. x가 0에 가까워지면 코사인 0은 그냥 1이죠. 코사인 0은 1이죠. 1. 그럼 얘는요. 요거 얼마다? 1이다. 요거 얼마다? x의 개수 1. 얘는 2 곱하기 2. 4. 그러니까 1 빼기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다. 4번. 리미트 x가 0일 때 탄젠트 3x분의 탄젠트 4x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탄젠트는 독수리 오형제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3x를 3x로 봐도 무방한 거죠. 그 얘는 3x분의 4x의 극한이야. 0이 되는. 그러니까 뭐다? 3분의 4가 됩니다. 이 얘기죠. 그냥 보자마자 개수 비교해서 풀면 되고요. 굳이 글식을 변형하지 않아도 정답 구할 수 있는 거죠. 변형하지 않아도 정답 구할 수 있게 됩니다. 4-6번 4-6번 1번 리미트 x가 0일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x. 자, 이걸 구하래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1 마이너스 코사인이 있으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는 거야. 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x가 0일 때 분모 x제곱에다가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4x를 곱하는 거죠. 그럼 분자는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4x가 되죠. 그럼 1 빼기 코사인 제곱 4x는 사인 제곱 4x가 돼버린다. 그럼 x가 0이면 요 값 얼마냐면 얘는 x분의 사인 4x 극한이 4니까 걔를 제곱했잖아. 16이죠. 그쵸? 개수 비교 4 제곱이니까 16. 16 곱하기 x0이면 코사인 0은 1. 그럼 1 더하기 1 그러니까 2분의 1 8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변형하기가 귀찮다. 이거 0분의 0꼴이거든. 그 0분의 0꼴인데 변형하기 귀찮다라고 한다면 뭘 쓸 수 있다? 로피탈을 써도 되는 거다. 로피탈. 자, 로피탈 써버리면 x가 0이 될 때 분모는 이거 미분한 거. 로피탈 그거였잖아. 극한은 각각 따로따로 미분해라. 그럼 분모 미분하면 2x죠. 2x. 분자 미분하면 1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그럼 코사인 fx를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fx 곱하기 속 미분 f 프라임 x 합성함수 미분. 그래서 이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사인 4x 곱하기 속 미분 4. 그럼 x 0이면 요거 2분의 4 2 곱하기 4 그래서 8이 되겠죠. 선생님 되게 헷갈립니다.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아직
미분을 연습하지 않았으니까 삼각함수 미분 아직 연습하지 않았고 합성함수 아직 헷갈릴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헷갈린 거지 실제 이 미분까지 가면 그땐 안 헷갈려. 그러니까 미분에 대해서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오늘 헷갈릴 수는 있어도 요거를 오늘은 4-6번까지만 할 건데요. 이 4-6번까지 했을 때 지금 헷갈릴 수는 있어도 그걸 숙제로 하고 나서 계속 그 다음 과정을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반복하면 조금 더 헷갈릴 거고 그게 미분까지 가고 나면 그때는 진짜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극복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오늘은 좀 약간 헷갈린다 하더라도 그냥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헷갈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4-6의 두 번째 2번 리미트 x가 0일 때 x분의 sin x를 구하래요. 자, 독수리 오형제에 의해서 x가 0이 되면 sin x는 x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상황이면 이놈은 x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얘가 x가 되면 얘는 sin x가 되는 거야. 근데 또 sin x는 또 x랑 같은 거야. 그럼 x분의 x인 거잖아. 얘는 1이죠. 됐죠? x가 0인 상황이면 sin x 대신에 x라고 쓸 수 있다. 이 얘기거든. 3번 x가 0이 아니에요. 이제는 x가 3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x가 3에 가까워질 때 sin 파이 x분의 x 빼기 3을 구하래요.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요. 정석적인 방법은 x가 0이 아닌 수로 가는 그러한 초월함수. 초월함수란 얘기는 이게 초월함수예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x가 0으로 가지 않는 초월함수는 전부 다 치환입니다. x 빼기 3을 t로 치환해주면 돼요. 그럼 정석적인 방법은 그렇게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t가 0일 때 그럼 분자는 t가 되겠죠. 그럼 부모는요. x가 t 더하기 3이니까 이거 대신에 t 더하기 3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분모는 sin 3파이 더하기 3t 이렇게 돼서 걔는 마이너스 sin 3t가 된다. 그럼 독수리 오형제에 의해서 요게 0일 때가 3분의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파이 빠졌다. 그쵸? 어이구 뭐야 3파이 t 이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한 거죠? 다시 x 대신에 t 더하기 3 뒤보는 거죠? t 더하기 3이니까 이거네요. 이거 x에 t 더하기 3 집어넣어주면 파이 t 큰일 날 뻔했다. 이거네요. 그쵸? 미안해요. 그래서 얘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0분의 역골은 귀찮으면 높이탈을 써도 상관없다. 그럼 높이탈 써버리면 주어진 것은 x가 3일 때 분모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t 곱하기 속미분 파이 x죠. 그리고 분자는 미분하면 1
x에다가 3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나온다. 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로피탈 써도 괜찮은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것도 x가 2파이로 가니까 x 빼기 2파이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로피탈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4-6번까지를 잠깐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내가 얘기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정말 헷갈릴 거예요. 진짜 헷갈릴 거야. 근데 그거는 초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시간 지나면 이게 전혀 안 헷갈리고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거의 막 10초 이내에 다 정답 나옵니다. 강조했던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독수리 오형제. 이 독수리 오형제는 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x, 2의 x제곱 마이너스 1, ln 1 플러스 x. 이 5개는 독수리 오형제고 그것은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같은 놈으로 취급하겠다였죠.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5개는 같은 놈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x가 0으로 가는 어떠한 그 극한에서 사인 안에 세모가 있고 거기에 뭐 탄젠트 네모가 있다면 걔를 그냥 x라고 취급해서 이 사인, 탄젠트 다 없앤 그냥 x가 0일 때의 세모분의 네모의 꼴로 봐도 무방하다 요 얘기였어요. 이 얘기였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제곱 마이너스 1분의 ln 1 플러스 5x의 극한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그냥 x 앞의 개수가 3이고 x 앞의 개수가 5니까 얘를 3x분의 5x 세모분의 네모로 취급해서 극한값은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답이 나온다 요거였었죠. 독수리 오형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피탈.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꼭 0을 뗄 필요 없는데 x가 어떤 특정 값 a로 가는 극한에서 fx의 분의 gx의 이 분속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그 상황이 0분의 0꼴이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이런 극한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결과는 각각을 따로따로 미분한 f'x분의 g'x의 극한의 값이랑 같았다. 로피탈이었죠. 필연적으로 로피탈을 하려면 이러한 함수들 다항함수와 이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이 미분된 결과를 안다면 게다가 합성함수의 미분까지 같이 안다면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다. 이거에 한번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연계지어서 4-7번을 풀어줄게요. 4-7번은 그냥 일반적 문제입니다. 얘랑 관련 없는 일반적 문제인데요. 7번 첫 번째 지수함수의 극한이야.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3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일반적 상황인 거죠. 가장 큰 밑이 3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개수 비교한 거랑 똑같다. 1. 이건 이미 언급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분의 x분의 1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어떤 꼴이냐면 이 형태거든요. x가 무한대가 될 때 a의 x제곱 더하기 b의 x제곱의 x분의 1제곱의 꼴인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a가 b보다 큰 상황이라면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긴 해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상황 그냥 밑이 양수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결과는 그냥 a가 돼버립니다. 그럼 왜 a가 되는 거냐? 왜냐? 얘를 큰 수로 묶어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얘가 1이 되는 이유는 분모 분자를 3의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3의 x제곱 큰 수로 나눈 거였다고. 그래서 얘도 둘 중에 큰 수인 3의 x제곱으로 묶었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3의 x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3분의 2의 x제곱 그 전체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의.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로 해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은 x가 무한대일 때 3의 x제곱의 x분의 1제곱은 3이죠. 3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2의 x제곱의 x분의 1제곱이 되는 건데 x가 무한대가 되면 3분의 2의 x제곱은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이니까 얘는 1에 가까운 수예요. 근데 x가 무한대면 x분의 1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것도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1의 0제곱인 1이 된다. 그럼 뭐만 남겠다? 3만 남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요 형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 꼴에 대해서는 이런 꼴에 대해서는 그냥 a가 b보다 더 큰 값이면 a가 된다. 그냥 큰 수의 밑을 따라가는 그 형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야.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lnx라고 하는 것이 ln이 뭐였냐면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2인 로그였죠. 그래서 lnx라고 하는 것은 밑이 2가 되는 로그였고요. 요 2는 얼마냐면 대략 2.71 정도 하는 값이에요. 대략 2.71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함수적 관점에서 y는 lnx의 그래프를 그려라. y는 lnx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야. 그러니까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다 이거야. y는 ln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밑이 엑스포넨셜인 약 2.71 정도 하는 로그의 값이었단 말이죠. lnx. 그래서 lnx에 대한 어떤 연산은 일반적 로그의 연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반 로그의 연산과 똑같은 거야.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자연 로그다 이렇게 불러요. 자연 로그. 이거의 이름은 자연 로그예요. y는 lnx.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되는 상황에서 ln 2 플러스 3x 빼기 lnx라는 얘기는 두 로그의 뺄셈이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죠? 로그의 뺄셈과 똑같다고요. ln x분의 2 더하기 3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로그의 그냥 뺄셈의 성질이죠. 그러면 x가 무한대면 요 안에 있는 진수가 3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개수 비교. 그래서 그냥 뭐다? ln 3이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4번도 똑같은 거죠. 4번도 똑같이 ln a 빼기 ln b니까 ln b분의 a가 되고 역시 약분해서 풀어주면 그냥 ln 6이 되는 거
그냥 쉽게 확인은 가능하네요. 우린 그렇게 해서 3번, 4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LX가 밑이 2인 로그인데 그럼 여기 2는 정확히 누구냐? 이 2는 요놈이 정확히 누구냐라고 물어봤으면 그 엑스포넨셜의 정의를 이제 다루어 보자. 엑스포넨셜. 자, 2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수라고 하는 그 엑스포넨셜이란, 엑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어. 극한 x가 0이 되는 상황에서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이게 엑스포넨셜의 정의인데요. 그런데 잘 보면 요 값과 이 값은 서로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역수관계가 돼야 돼.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그러한 0에 가까운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인 거죠.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 그런데 둘은 역수관계. 그것이 엑스포넨셜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를 무한대로 보낸다면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서로 역수관계이면서 1 플러스 0의 무한대 제곱꼴 같은 얘기죠. x분의 1을 t로 치환해준 그 식이거든. 이것이 엑스포넨셜의 정의고 대략 2.71 정도 하는 무리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넨셜의 정의였죠. 자, 4-8번 4-8번 리미트 x가 0일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면 그냥 0.1초에만의 정답이 나와야 되는 얼마? 1이죠. 그냥. 그쵸? 왜? 독수리 오형제였거든. 다시 한번 독수리 오형제 x sin x 탄젠트 x ln 1 플러스 x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 5개는 x가 0으로 가는 상황엔 다 같은 놈인 거야. 그러니까 ln 1 플러스 x와 x는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1인 거죠. 0으로 갈 때는 5개는 같은 거다. 1번은 독수리 오형제에 의해서 0이 되는데, 그럼 2번에서 x가 0일 때 2번은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을 구하래요. 얘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거든. 근데 x가 0이면 분모 0이죠. 분자 0이죠. 그럼 0분의 0꼴이네요. 0분의 0꼴인데 우리가 구하기 귀찮아라고 한다면 귀찮은 0분의 0꼴은 그냥 전부 다 로피타를 써주면 되는데, 그럼 로피타를 쓰려면 뭘 알아야 돼? a의 x제곱을 미분한 값을 알아야 돼요. 자, 미분된 결과는 일단 암기하는 거야. 유도는 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배울 때 그때 할 거고요. 그래서 지수함수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얘는 자기 자신이에요.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a의 x제곱 곱하기 ln a가 돼버립니다. 이거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거는 외우는 거야. 그럼 얘가 합성된 함수 2의 fx제곱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x가 아닌 놈이 있으면 한 번 더 미분한 결과를 곱하는 속미분을 곱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의 f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 a의 fx제곱 곱하기 ln a 곱하기 속미분한 f'x를 곱해야 됩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미분이에요.
지수함수의 미분은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0분의 0분인데 귀찮아. 그걸 로피탈 써버리는 거야. 로피탈 써버리면 분모는 x 미분한 거 1. 분자는 요거 미분하면 a의 x제곱 곱하기 ln a 다음에 상수 미분하면 0 이거죠. 이제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ln a만 남잖아요. ln a가 정답인 거네. 그죠? 로피탈 써버리면 되죠. 세 번째, x가 0일 때 세 번째 문제 탄젠트 x분의 ln 1 플러스 x니까 그냥 독수리 오형제 다 같은 놈들 그러니까 역시 얼마다? 1이다. 네 번째, x가 0일 때 sin x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얼마인 거죠? 그냥 보자마자 2라고 써야 되는 거죠. 왜요? sin x를 x라고 쓸 수 있는 거고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을 2x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얘를 같은 거로 보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식을 전부 다 fx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fx를 x로 취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f2x인 거고 그럼 그것을 2x로 봐도 무방한 거야. 이걸 fx로 본 거잖아요. fx. 그러니까 얘를 fx로 본 거니까 얘를 x로 본 거야. 각 함수의 개수가 1, 개수가 2, 1분의 2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역시 1초 이내에 정답 나오셔야 됩니다. 1초. 그냥 1초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놈이다 라는 거죠. 독수리 오형제. 4-8번이었습니다. 4-9번 기본 문제 4-9번 미정계수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들이요. 그쵸? 미정계수의 결정 4-9번 첫 번째 리미트 x가 0일 때 sin 3x 분의 sin 3x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a. 자, 걔가 b가 되는 a랑 b를 구하시는 문제인데요. 일단 x가 0이면 분모 0이죠. 그럼 분자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왜요?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 분모 0이면 분자도 0. 그러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0이니까 얘도 0 대입할 때 0이 돼야 돼. 0 대입할 때 0이란 얘기는 a는 마이너스 1인 거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독수리 오형제야. 독수리 오형제니까 그 극한은 3분의 1인 거죠. 맞죠? sin 3x를 3x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으니까 3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는 3분의 1이다. 역시 푸는데 한 이 정도면 3초? 한 3초면 되는 문제 A, B 바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분모는 ax 곱하기 sin x 더하기 b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걔가 1이래요. 일단 알 수 있는 게 0 대입할 때 이제 분자가 0이에요. 그럼 분자가 0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분모는 0이었죠. 그럼 0 대입할 때 0이니까 일단 b는 0이다. b는 0이다. b가 0인 건 알았고요. 이거 독수리 오형제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야. 1 빼기 코사인 x가 보이면 첫 번째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보이면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해서 풀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정석적인 방법이죠. 1 빼기 코사인 x가 보이면 1 더하기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돼요. 삼각함수 극한은 그렇게 풀면 정답 나와.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귀찮다 로피타를 써버리는 거야. 로피타를 써버리는 거야. 자, 로피타를 쓰려면 삼각함수의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사인 x를 미분해버리면 미분인 거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해버리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왠지 코를 풀면 마이너스 같은 개념이다 라고 했잖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돼버리거든. 자, 그래서 로피타를 쓸 거냐 아니면 정석적으로 풀 거냐 둘 중 편한 거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너무 여기에 의존하는 건 안 좋으니까 한번 정석적으로 얘를 풀어볼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보이니까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하자 이거죠. 분모 분자에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하면 주어진 식은 분모는 ax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x. b는 0이었으니까 분자는 얘랑 1 더하기 코사인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고요.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x죠. 그러면 요 놈이 독수리 오형제에 의하여 1이 되는 거다. 그렇죠? 독수리 오형제 x랑 사인 x는 0으로 갈 때 같은 놈이다. 그럼 걔가 1이니까 1이고 x 0 대입해주면 요거 2가 돼버리죠. 코사인 0은 1. 그럼 결국 이 a분의 1이 극한값이 되는 거래요. 근데 그놈이 1이래요. a는 2분의 1이 되는 거래. 그래서 a가 2분의 1, b는 0.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10번 기본 문제 4-10번. 각 A가 2분의 파이고요. 각 A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A가 직각인 그런 삼각형이 있대요. A가 직각인 A라고 할게요. B, C. A가 직각인 삼각형이 있어서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그거 약간 못한데 A부터 B까지 길이를 그냥 A라고 합시다. A예요. A로 고치시면 돼요. 자, AB의 길이가 A가 되는 요 길이가 A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BC에 수선을 내렸다면 그 내린 수선을 H라고 하자. 각 B를 세타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일 때 0 플러스일 때 세타 제곱분의 C에서 H까지의 길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일 때 0 플러스일 때 그럴 때 세타 세제곱분의 AC의 길이에서 AH의 길이를 뺀다. 요게 문제였네요. 요게 문제였네요. 자, 볼게요. 네, 핸드폰이 울리고 있어요. 저희 핸드폰이 울리고 있어서 진동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보자. 얘가 세타면, 요게 지금, 요 삼각형으로 보면은 여기는 90 빼기 세타고요. 그러면 이 각도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항상 각과
마주보는 대변을 우리는 높이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높이잖아. 높이. 세타의 대변이 높이.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A분의 얘네요. 그 말은 요 길이는 A 곱하기 사인 세타인 거다. 이렇게 되고요. CH 길이 뭐 하는 거니까? 그럼 CH 길이는 요 길인데 그러면 얘랑 얘로부터 요 길이는 세타의 빗변 얘가 또 높이니까 높이 따라서 빗변분의 CH가 또 사인인 거죠. 맞죠? 아니죠? 밑변이죠? 얘네요. 그쵸? 얘 밑변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는 탄젠트잖아요. 그래서 CH 길이는 A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일 때 세타 제곱분의 CH가 A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독수리 오형제 세타가 0이면 세타랑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같은 거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타 제곱 요거 1이잖아요. 그럼 극한값은 A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식으로 A에서 C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그럼 A부터 C까지 길이는 이 길이는 요 삼각형으로 생각한다면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니까 AC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AC 길이는 A에서 H 길이는 A 사인 세타네요. 그럼 이 문제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일 때 세타 세제곱분의 AC A 탄젠트 빼기 A 사인 그러니까 A 곱하기 사인 빼기 탄젠트가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독수리 오형제를 쓴다 하더라도 분자가 0이 돼버리죠. 0 빼기 0이잖아요. 세타 빼기 세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탄젠트는 원래 뭐랑 같은 거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탄젠트의 정의로 이 식을 바꿔주면 돼요. 그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은 거다.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쓴 순간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방법은 로피타를 써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삼각함수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한번 삼각함수의 성질로 가버릴게요. 분모는 세타 세제곱이고요. 그럼 분자는 얘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네요. 이거죠. 1 빼기 코사인분의 1은 1 코사인으로 통분해버리면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얘는 뭐인 거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 거야. 분자가 이거야.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보이면 뭘 하고 싶다고? 정석적인 방법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곱하고 싶은 거잖아. 아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이면 1 더하기 코사인을 곱한다 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식을 써준다면 세타가 0 플러스일 때 세타 세제곱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곱하자.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곱했고 그럼 분자는 A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요 놈은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곱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인 거죠. 그러면 독수리 오형제에 의하여 세타 세제곱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다 같은 놈인 거잖아요. 1. 그리고 나머지는 세타에 0 집어넣어주면 분모 2. 분자는
A. 그래서 2분의 A가 돼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돼요. 접근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독수리 오형제는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독수리 오형제는 암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풀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폴은 알아두시고 익혀두셔야지만 속도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요. 수투랑 관련된 이론들을 한번 쭉 정리는 해놨으니까 그냥 복습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론 확인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적분 단원을 진행할 때는 수투에서 했던 이론들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가정해서 진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사이값 정리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 이미 돼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혹시라도 저 수투 이론 많이 까먹었습니다. 미리 선행으로 수투랑 관련된 이론들은 그래도 한번 미리 교재에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얘기하지만 그걸 자세하게 다시 이론들 하나씩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4-11번 수투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수투 문제입니다. 수투 문제야. 그냥 이거 수투에서 이미 배웠어. 맥스 A, B, C 땡땡땡은 A, B, C 땡땡땡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는 거다. 가장 큰 수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을 맥스 m 바 m이 sin x보다 작거나 같다. m은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이 얘기는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m이라는 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란 얘기네요. 그럴 때 구간 0에서 2파이 구간에서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에서 fx의 불연속성을 조사하래요. 자, 무슨 얘기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2파이까지의 사인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사인 함수니까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사인이 주기는 2파이죠. 2파이. 그럼 절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사인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다. 그런데 0과 2파이는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은 이 함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x가 3분의 파이라면 x가 3분의 파이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인 3분의 파이 요 상황에 대해서 3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n값들 그 정수 n값들 중에서 max는 가장 큰 정수를 3분의 파이일 때의 함수값으로 갖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0이죠. 그래서 3분의 파이일 때는 이 값이 되는 거래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2분의 파이일 때를 생각한다면 x가 2분의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1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가우스랑 같은 놈이네요. 그럼 결국 주어진 거에 가우스를 생각한다면 정수일 때는 자기 자신, 정수일 때는 자기 자신, 정수일 때는 자기 자신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 사이값은 전부 다 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역시 이 사이값은 다 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요. 요 사이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이러한 노란색 그래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노란색 그래프가 되지 않느냐. 그래프가 요렇게 그 다음에 구멍 색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x가 2분의 파이일 때랑 x가 파이일 때 두 개의 불연속점이 존재합니다. 2분의 파이와 파이에서. 이거는 수투에서 다루었던 같은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네요. 자, 연습 문제로 4- 뭐야 아직 안 끝났구나. 4-12번 4-12번 오우씨 아직 안 끝났어. 4-12번 자, 계속 기본 문제 갑니다. 연속 4-12번 어떤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에서 함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구조 fx가 이때는 사인이래. 그냥 gx다. x가 k가 아닐 때는 gx다. a라고 할까요? x가 a가 아닐 때는 gx고 x가 a일 때는 k가 되는 이런 함수에서 얘가 x가 a에서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연속의 정의로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는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연속이었잖아.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뭐랑? x가 a로 갈 때의 그때의 극한값이랑 같으면 연속이다. 그래서 함수가 점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이론꼴의 연속성은 항상 기계적으로 이 식을 쓰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이제는 미적분에 주어진 초월함수의 상황으로 문제를 낸 거죠. 12번 문제. 첫 번째. x가 0에서 연속이래요. 0에서. 그런데 그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 fx가. x가 0이 아니면 x분의 ln 1 플러스 ax다. x가 0이 아니면 x가 0일 때는 3이다. 그럼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죠. 뭐다?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 리미트 x가 0일 때의 x분의 ln 1 플러스 ax가 함수값 3이랑 같다. 이 식인데 요거 독수리 오형제거든. 1초 만에 나와야 되는 얼마? a죠. 그냥 이 극한 x분의 ln 1 플러스 ax는 그냥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3이란 얘기죠.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한 3초 정도면 나와야 돼요. 3초.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미 1번을 풀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 푸는 데는 그럼 2초면 정답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문제만 보고 A가 얼마인 거야? A가 그냥 1인 거죠. 맞아요? X가 0으로 가면 저 극한이 얼만데 독수리 오형제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A도 1인 거죠.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었어요. 바로 쓸 수가 있었어. 연속성에 대한 문제였고 그게 초월함수의 독수리 오형제랑 관련된 연속성 문제였네요. 13번 다음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어떤 문제가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 말이 보이면 이거 뭐랑 관련된
문제인 거죠.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값 정리였죠.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다. 어떤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있어서 연속인 함수가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의 부호가 곱한 값의 부호가 0보다 작다면 그러면 구간 A,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단 말이야. 사실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요. 우리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그냥 사이값 정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인 함수 fx가 a와 b를 대입한 값의 곱이 음수면 즉 두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는 거다.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를 대입할 때의 y값과 b를 대입할 때 y값이 부호가 서로 다른 값이면 당연히 연속이니까 이 구간 사이에 x축과 만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습니다. 였죠.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fx란 누구냐? fx란 우변을 0으로 만든 좌변을 fx로 보는 거죠. fx라고 하는 것은 그 식의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의 좌변을 fx라고 넣는 거라고. 자, 13번이죠. 13번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네요. 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그럼 1번에서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이 0이었고 구간은 1,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미 우변은 0이잖아요. 이미 우변이 0이니까 그럼 우변이 0일 때의 좌변 얘를 뭐라고 놔라? fx로 놓고 그 다음에 x에 1을 넣고 x에 3을 넣어서 그 값의 부호가 뭐가 되는 것만 보이면 된다? 음수가 되는 것만 보이면 되거든. 실제로 f1은 음수고요. 마이너스 6 나옵니다. 3을 집어넣어주면 이거 82가 나옵니다. 그러면 곱한 게 음수잖아요. 아하,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썼으면 됐었죠. 두 번째 문제는 x 곱하기 sin x가 코사인 x랑 똑같대요. x는 0에서 1 구간이죠. 자, 역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우변을 0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 그래서 코사인 x를 이항시켜서 주어진 식을 x sin x 빼기 코사인 x가 0이 되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의 우변이 0일 때의 좌변을 얘를 fx라고 봐라. 그리고 나서 0을 집어넣겠다. f0은 x에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음수. x에 1을 집어넣겠다. 1 집어넣어주면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죠.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사인 그래프 여기가 파이, 코사인 그래프 됐죠? 여기가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이건데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질 때가 4분의 파이였어요. 근데 그 파이가 얼만데요? 파이는 대략 3.14잖아요. 그쵸? 파이가 대략 3.14죠. 그러면 1은 어디 있는 거야? 1은 4분의 파이보다는 크다고. 그러면서 2분의 파이보다는 작잖아요. 1은. 우린 1이 대략 몇 도죠? 1은 대략 57도 정도 하는 값이었어. 대략 57도죠. 왜요? 1은 180도를 파이로 나눠주면 1이 나오는 거야. 즉 180도를 3.14 땡땡땡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대략 57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은 한 요 정도에 있는 값인 거야. 그럼 그때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잖아요.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니까 양순에 두 개 곱한 게 음수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 문제까지가 이제 끝이 났네요. 그쵸?